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시에 사퇴를 발표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이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아니, 이렇게 비리투성이인 장관과 원칙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검찰총장을 어떻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기름과 물을 같이 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꿈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었죠. 윤석열 씨가 과거 2년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대할 줄 알고 만만하게 보고 산 권력을 수사하라, 산 권력을 수사하라 이런 말까지 한 것 아닙니까? 산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데 왜 이렇게 정권이 나서가지고 조국을 변호하고 원칙대로 대통령 말대로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난 10월 3일, 지난 10월 9일 골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오늘 발언 사이에는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조국 수호를 내건 지난달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하여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민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난 7일 말한 것과는 약간 후퇴했지만은 아직도 이 헛된 꿈에서 꿈 같은 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조국이가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꿋하게 견디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이 발언 또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 10월 25일 날 몰려 나오도록 만들게 생겨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가 아니라 검찰 장악에 대한 뜨거운 의지고 자기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하면은 옥죄할 거냐,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뜨거운 의지였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뎠다고 하는데 묵묵히 견디지 않았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 검사들과 또 대화도 하고 더구나 이 집권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유시민과 같은 사람의 비호도 받고 해가지고 묵묵히 견디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해가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면서 견디다 못하니까 결국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하니까 오늘 오전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같아져 버렸다.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56%나 되었다. 그래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국민이 조국에 대해서 감동했다고 합니까?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이 아니고 검찰 독립에 대한 절실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겠구나. 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조국 일가를 비호할 정도 같으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사람이 먼저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문재인 사람이다.
문재인 사람은 먼저니까 문재인 사람들에 대한 조국과 같은 사람, 정경심, 그다음 사동팔중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조국과 그 측근들은 건드리지 마라.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시켜버린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임을 스스로 보여주었는데 국민이 조국에 감동해가지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런 해석을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 국회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며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수사반장 같은 이야기 합니다. 오늘 내놓은 검찰개혁은 특수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 말고 뭐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특수부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이고 동시에 공안부 강화입니다. 공안부. 지금 간첩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공산당이다. 내가 사회주의자다. 나는 김정은을 환영한다 해도 지금 잡아넣지 못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됐는데 공안부를 강화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면 저도 그 검찰개혁 지지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근데 마지못해 따라오니까 이제 검찰이 개혁에 참여를 했으니까 검찰 스스로 잘해보라 이런 뜻입니까?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정관유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을 가능할 것이다. 그럼 지난 2년 동안 왜 안 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을 마치 자기 수하 다루듯이 하면서 누구를 잡아 넣으라 하면은 검찰이 열심히 죄를 만들어서 잘 잡아 넣고 드디어 전직 두 대통령 그리고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할 때까지는 왜 가만히 있다가 조국을 수사하니까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가지고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가지고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 그러니까 정권 측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막고 정권에 반대하는 특히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겠다. 정권 보위부 아닙니까? 정권 보위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그런데도 검찰개혁 그런 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조국 사태의 주인공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좌우 합작으로 진실을 캐기 위한 특종 경쟁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나오고 이것을 검찰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수사에 착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오랜만에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주로 거짓말을 퍼뜨리더니 이번에는 진실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는 거죠. 언론의 역할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언론의 진실 규명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참, 아니 언론이 이 이상 더 잘할 수가 없는데 뭐 반성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취지가. 검찰 언론이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자기들 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있죠. 조국 문재인을 타겟으로 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국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검찰 개혁과 언론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의 입장 표명이 과연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10월 25일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번에는 밤에 하니까 저 광화문에서 시청을 지나서 숭례문, 서울역, 용산 지나가지고 저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서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그랜드 크로스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조국 사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논평이 결국은 진행 중인 국민혁명에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도록 만든 사람은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인데 깨끗하게 단념하고 1987년 6.29 선언처럼 유턴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줄 줄 알았더니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썩은 새끼줄, 조국이라는 썩은 새끼줄이 지금 끊어져 버렸는데도 끊어진 줄 모르고 계속 그 썩은 새끼줄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10월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